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면 수업 재개 일주일을 맞은 LA 통합교육부가 무더기 감염 사태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대면 수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LA 통합교육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893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1,000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번 결과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저녁에 나온 것입니다. 주말 사이 추가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매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유무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이 덜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12세 미만 저연령대 학생들은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팬데믹 사태가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면 수업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대면 수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45만 1,000명, 교직원 6만 명을 두고 있는 LA 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 재개 일주일 만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거나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길 경우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가운데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조만간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도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곧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FDA 정식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몇 주 이내 아니면 한 달 내 FDA의 정식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만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정식 승인되면 백신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정식 승인을 받으면 바이든 행정부도 백신 접종 동료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받으면서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등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백신을 안 맞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유나이티드 항공은 직원들의 접종 완료 시한을 10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로 앞당겼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정식 승인받은 백신이 늘어나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12세 이하를 위한 백신 개발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연말 연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개발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 결과를 9월 말까지 FDA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the ages 5 to 12, we should be having the full set of data ready for submission by the end of September. And then it is up to FDA.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전 국민의 20에서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되고 12살 이하 백신이 개발되면 미접종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무렵에는 미국이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팬데믹 통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현 여부는 우리에게 달린 만큼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예전 같은 정상적 생활을 할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한다는 전제 아래 반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CNN은 파우치 소장이 제시한 2022년 봄 시간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당시에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을 우려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임신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임신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체 23.8%에 불과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그룹군에 속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임신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 금요일 엘라베마의 한 병원에서 8월 한 달 동안 39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중 10명은 중환자실에 7명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은 텍사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숨졌고 엘라베마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와 태아가 모두 숨졌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앞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임신 20주 전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1회 이상 접종한 여성들의 유산율은 정상 범위이며 백신으로 인해 유산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부지사가 사임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이어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230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오전 주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며 주정부의 예의와 합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25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며 주지사직을 계승한 10번째 부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 자녀 임기를 수행하며 내년 11월 차기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올해 62세인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버팔로 출신으로 중도 성향 민주당원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카 카톨릭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뉴욕주 의회 보좌관과 뉴욕주 하원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쿠오모 전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지사로 당선된 후 201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뉴욕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퇴임 연설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압력과 언론의 광란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뉴욕주 검찰총장 보고서는 정치적 폭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벗더라도 다시 공직에 출마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진보적인 조치를 취한 주지사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의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여행객들의 하와이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하와이를 여행하기에 위험한 시기라며 하와이 여행을 오는 10월 말까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do know that it is not a good time to travel to the islands. Restaurant capacity has been restricted. There is limited access to rent-a-cars.
And we know that the visitors who choose to come to the islands will not have the typical kind of holiday that they expect to get when they visit Hawaii. 이게 주지사는 이미 하와이 주내 병원들의 입원 병실, 특히 중환자 병실의 경우 수용 인원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필수 업무 관련 출장 또는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은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는 6월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지만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금은 하루 평균 700~8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가주와 중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남가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 정화국 AQMD는 산불 연기가 샌 게브리엘 산간 지역을 포함한 남부 해안 대기 유역에 날아들 수 있다며 대기 오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대기 정화국은 성명을 통해 산불 연기 등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가주 일대 대기 지수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 샌 게브리엘 산간 지역, 리버사이드 카운티 엔자 밸리와 헤멧 샌 하신토 밸리 지역, 코첼라 밸리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산간 지역이 산불 연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면 심근경색과 천식, 기침과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심장과 폐 질환을 앓는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정화국은 가급적 창문과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바깥 공기를 실내로 들이는 팬 등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전역 45개 주에서 발매하는 파워볼 복권이 월요일 추첨을 추가하면서 앞으로 주 3회 추첨으로 확대됩니다. 파워볼은 어제 첫 월요일 추첨을 진행했는데 기술적 문제로 자정이 다 돼서야 추첨이 이뤄졌습니다. 첫 월요일 추첨의 잭팟 상금은 2억 9,300만 달러였으며 당첨 번호는 17번, 36번, 47번, 60, 61번, 그리고 파워볼 넘버는 15번이었습니다. 앞으로 파워볼 추첨은 기존 수요일과 토요일에 더해 월요일까지 일주일에 총 3차례 진행됩니다. 파워볼 프로덕트 그룹은 월요일에도 추첨이 추가로 이뤄짐에 따라 상금 규모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병실.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로렌은 매일 아침 이곳을 찾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편 마이크를 쓰다듬으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I can't bring myself to go in my bed. Last time I was there with my husband, we didn't even kiss bye. And I really regret that. So I go in my room to get ready, but I don't sleep in there. I leave. 이달 초만 해도 로렌 역시 같은 병동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16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감염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이클은 백신 접종을 불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로렌은 회복됐으나 마이클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한 달째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I made the appointment 3 times and canceled it because I was too busy. If I could go back in time, that is the one thing I would change. But I can't dwell on what I didn't do. I can't live in the past. 마이클은 거주 지역에서 병원에 입원한 138명의 코로나 환자 중 한 명입니다. 138명 중 121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렌은 병원에 함께 지내면서 중환자실의 경보가 울릴 때마다 아직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한숨을 쉽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의 병실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누워있는 세드릭.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압을 잽니다. 세드릭은 과연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 시작합니다. My breathing changed. It's one thing to be able to be out of breath, but it's another thing to just be out of breath watching TV. 37살의 세드릭은 조카를 만나기 위해 뉴올리언스를 다녀왔는데 며칠 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던 조카가 세드릭과 만났을 당시 숨을 쉬기가 어려워 병원으로 실려갔던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세드릭은 일주일 후 산소 탱크와 함께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는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는 조카 조슈아가 살아남는다면 그의 회복은 길고 느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그토록 외쳐댔던 백신 접종, 그리고 백신을 불신하는 일부 시민들. 이제 와서 후회하는 이들은 과연 스마트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Love you so much. 오늘의 스마트 라이프였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